아주 먼 옛날 한 목자가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신선한 우유를 가죽 주머니에 넣어둔 채 사막의 태양 아래에 두고 잊어버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다시 열어봤을 때 그는 상하에서 버려야 할 액체를 기대했지만 대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유는 걸쭉하고 크리미하며 톡 쏘는 맛이 나는 낯선 물질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던 박테리아가 열과 시간, 그리고 움직임과 결합하면서 발효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우연한 사고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식품 발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매년 800만 톤이 넘는 요거트가 생산됩니다. 800만 톤에 이르는 이 살아있는 음식은 최첨단 기술이 자연에서 가장 오래된 생화학적 과정을 조율하는 거대한 설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고대의 우연에서 탄생한 이 단순한 음식이 어떻게 이제는 산업 규모에서 극도로 정밀한 관리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요거트를 하나의 정교하게 연출된 생물학적 공연으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온도의 1도, 발효의 1분, 산도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완벽과 실패를 가르는 경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발효에 불과했던 요거트는 오랫동안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1905년 불가리아 과학자 스타멘 그리고로프 에스타멘 귀리고롭가 그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박테리아를 밝혀냈습니다. 바로 락토바칠루스 불가리추스와 스트랩토코쿠스 데르모피루스입니다. 이 발견은 요거트를 예측 불가능한 가정용 발효식에서 표준화된 산업용 발효 제품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진흙 항아리에서 만들던 요거트가 이제는 거대한 스테인리스 바이오리액터에서 생산됩니다. 이 탱크들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제어되며 공정의 모든 요소가 실시간으로 감시됩니다. 변화는 현대 낙농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홀스타인과 조지, 저지, 소는 고성능 생물학적 생산 기계처럼 관리됩니다. 소가 먹는 모든 사료와 소의 모든 생리적 기능은 최대한 많은 우유를 생산하도록 정교하게 조정됩니다. 현대식 농장을 둘러보면 온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환경 제어 시스템, 자동 급이 장치, 그리고 과거에는 공상과학처럼 느껴졌을 디지털 모니터링 장비를 만나게 됩니다. 거대한 축사는 시시각각 공기를 교환하는 환기 시스템을 통해 항상 최적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소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산량을 높이는 것으로 입증된 특수 매트리스나 모래 침대 위에서 쉽니다. 기둥에 설치된 회전 브러쉬는 소가 몸을 비비고 스스로를 손질할 수 있게 해주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젖 산출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유전적으로 개량된 소들은 하루에 25리터에서 50리터 이상의 우유를 생산하며 일부 개체는 70리터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극도로 정밀한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컴퓨터로 제어되는 급이 시스템은 옥수수 사일리지, 알팔파 건초, 대두박, 미네랄 보충제를 소의 나이와 산유 단계에 맞춰 정확한 비율로 혼합해 제공합니다. 영양학자들은 아미노산, 비타민, 소화, 촉진제의 균형을 화학 실험실 수준의 정밀도로 맞추어 사료 배합을 설계합니다. 전자 목걸이는 계속해서 소의 반추 패턴, 활동량, 전 데이터를 농장의 컴퓨터로 전송합니다. 특정 소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관리자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경고를 받습니다. 착유 과정 또한 이제는 로봇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농장에서 소는 저지차서 불편함을 느낄 때 스스로 자동 착유 스테이션에 찾아옵니다. 하루에 3.4번 들어오는 소도 있습니다. 소가 들어오면 곡물 사료 보상이 제공되고 레이저 스캐너가 소의 무늬를 인식해 개체를 식별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착유 시간, 산유량, 건강 상태 등의 데이터가 즉시 불러와집니다. 로봇 팔은 저고의 선과 비전 시스템으로 각 젖꼭지 위치를 찾아냅니다. 부드러운 브러쉬는 요오드 소독제를 묻힌 채 회전하며 젖꼭지를 닦아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오염을 줄입니다. 그 다음 실리콘 컵이 젖꼭지에 부착되고 송아지가 빠는 동작을 모방하는 진공 압력이 정밀하게 제어됩니다. 투명한 튜브를 통해 우유가 흐르는 동안 센서는 실시간으로 우유를 분석합니다. 전기 전도도는 유방염을 감지하고 색 센서는 혈액 혼입 여부를 확인하며 온도 센서는 우유의 온도가 적절한지 점검합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해당 소의 우유는 즉시 별도의 폐기 라인으로 자동 전환되어 판매용 우유와 섞이지 않습니다. 수백 마리 소에게서 나온 우유는 공기와 직접 닿지 않은 채 스테인리스 배관을 따라 진공 압력으로 이동해 수만 리터를 보관할 수 있는 거대한 냉각 저장 탱크로 보내집니다. 이 탱크는 우유를 소의 천에서 수분 내에 4도까지 떨어뜨려 박테리아 증식을 억제합니다. 탱크 외벽에는 차가운 글리콜 용액이 흐르는 재킷이 있어 열을 빠르게 빼앗고 내부의 자동 교반기가 우유를 부드럽게 저어 크림이 위로 분리되는 것을 막습니다. 탱크가 가득 차면 냉장 탱크로리 트럭이 도착합니다. 이 특수 차량들은 운송 과정 내내 냉장 온도를 유지해 냉장 유통망 콜드체인의 연결 고리를 담당합니다. 우유를 옮기기 전에 기사와 농장 관리자는 온도를 확인하고 샘플을 채취합니다. 그 후 고출력 펌프가 수분 만에 수천 리터의 우유를 트럭으로 옮깁니다. 트럭이 요거트 공장에 도착하면 즉시 엄격한 검사 과정이 시작됩니다. 실험실 기술자는 샘플을 채취해 신속 검사를 진행합니다. 생물 발광 기법을 이용한 세균수 측정, pH 미터를 이용한 산도 측정, 그리고 parts per billion 10억 분의 1 수준의 극미량 농도까지 감지 가능한 면역 분석법으로 항생제 잔류 여부를 검사합니다. 항생제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발효균이 죽어버려 전체 배치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과 단백질 함량도 분석합니다. 각 제품의 레시피는 정확한 비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검사에 합격한 우유만이 공장 내부의 수취 탱크로 펌핑됩니다. 공장 내부의 통제된 환경에서는 우유가 발효에 적합한 상태로 변환됩니다. 먼저 미세 필터 시스템을 통과하며 집 조각, 먼지, 미세한 고형물 등 불필요한 입자들이 제거됩니다. 그 다음 핵심 단계인 저온 살균, 파스투에르 처리이 이루어집니다. 우유는 얇은 금속판이 겹겹이 이어져 있는 플레이트 열교환기를 통과합니다. 우유는 좁은 통로를 흐르고 반대쪽 통로에는 증기가 흐릅니다. 온도는 빠르게 72~95도 사이로 상승하고 정확하게 계산된 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성 박테리아는 제거되지만 우유의 영양과 화학적 특성은 최대한 보존됩니다. 여기서는 우유를 완전히 익히는 멸균이 아니라 맛과 향을 지키는 저온 살균이 핵심입니다. 지정 시간이 지나면 차가운 물이 흘러들어 온도를 급속히 떨어뜨려 우유가 오래 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우유는 여전히 따뜻한 상태에서 균질기 호모게나이저로 들어갑니다. 이 장치는 우유를 극도로 좁은 구멍으로 200바 이상의 높은 압력으로 밀어넣어 지방 구형 입자를 수천 배 더 작은 방울로 부숩니다. 균질화를 하지 않으면 지방 입자들이 떠올라 크림층을 형성하고 분리됩니다. 균질화가 끝난 후 지방 방울은 우유 단백질에 둘러싸인 채 영구적으로 액체 속에 분산되어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매끄럽고 균일한 식감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처리된 우유는 완벽하게 하얗고 완전히 균일한 상태로 공정을 계속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 거대한 혼합 탱크에서 식품 과학자들이 우유를 다양한 첨가물과 섞어 최종 제품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우유,
단백질. 농축물이 추가되어 자연 상태의 약 3% 단백질보다 훨씬 높은 단백질 함량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레시피에는 젤라틴이나 팩틴 같은 안정제가 들어가 저장 중 물과 고형분이 분리되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설탕이 들어가는 제품의 경우 정밀하게 계량된 설탕이 따뜻한 우유 베이스에 녹습니다. 각각의 양은 아주 정확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치즈처럼 딱딱해지고 너무 적으면 묽고 만족스럽지 못한 요거트가 됩니다. 안정제가 잘못 들어가면 제품이 매장에 진열된 후 며칠이 지나서야 문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모든 재료가 들어가면 혼합은 약 30분간 계속되어 완벽한 균질 상태를 만듭니다. 이 혼합액은 다시 실험실의 검사를 거친 뒤 발효 단계로 넘어갑니다. 준비된 베이스는 발효 탱크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요거트 생산의 생물학적 심장입니다. 스테인리스로 된 이 대형 탱크는 수천 리터의 우유를 담을 수 있으며 외벽에는 온도 조절 재킷이 둘러져 있어 내부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합니다. 우유가 채워지는 동안 작업자는 온도를 정확히 4.3도로 맞춥니다. 이 온도에서 요거트 유산균은 가장 활발히 증식합니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발효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너무 높으면 박테리아가 죽습니다. 온도가 안정되면 접종 스타터 투입이 시작됩니다. 별도의 미생물 실험실에서는 미생물학자가 스타터 컬처를 배양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보존되어 온 순수 균주로 이후 우유를 요거트로 바꿀 주인공들입니다. 무작위로 존재하는 박테리아가 아니라 락토바칠루스, 불가리추스와 스트랩토코쿠스, 테르모필루스라는 특정 종만이 엄격히 관리된 상태로 냉동 또는 동결 건조 형태로 보관되었다가 무균 조건에서 다시 배양됩니다. 이렇게 해야 매 배치마다 같은 맛과 질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종의 박테리아는 놀라운 공생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트랩토코쿠스 테르모필루스는 발효 초기에 매우 빠르게 증식하면서 우유, 당, 젖당, 락토스를 소비하고 젖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락토바칠루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물질도 방출합니다. 한편 락토바칠루스는 우유 단백질을 분해해 스트랩토코쿠스가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이 상호 공급 관계 덕분에 발효 속도는 각 종이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수십억 마리의 박테리아가 20, 30분마다 한 번씩 개체 수를 2배로 늘리는 동안 우유의 화학 구조는 깊은 변화를 겪습니다. 젖산이 점점 쌓이면서 pH는 우유의 평균 값인 약 6.7에서 요거트 특유의 4.4대4.6 사이로 떨어집니다. 이 pH 변화는 우유 속 주요 단백질인 카제인에 큰 영향을 줍니다. 원래 액체 우유에서는 카제인 입자들이 서로 밀어내며 분산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산도가 높아지면 이 전하들이 중화되고 단백질이 서로 다가가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카제인들이 서로 이어져 3차원 그물 구조를 만들고 그 사이에 유청물, 지방방울, 박테리아가 갇히면서 부드러운 젤 형태의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우유가 떠먹는 요거트로 바뀌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 변화는 가열이나 교반이 아니라 오로지 박테리아의 대사 활동에 의해 분자 구조가 재배열되면서 일어나는 순수한 화학 물리 변화입니다. 그러나 박테리아는 우리가 보기 좋은 농도에 이르렀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온도가 발효에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 산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발효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요거트는 과도하게 시고 거친 맛이 나게 됩니다. 단백질 겔 구조는 수축하면서 내부의 유청을 밀어내고 상층에 물이 고이는 유청 분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산업 생산에서는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 매우 촘촘한 실시간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pH 정극은 탱크 내부의 산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그 데이터는 제어실의 모니터에 실시간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점도 센서는 겔 구조가 어느 정도까지 형성되었는지 감지합니다. 온도 센서는 탱크 전체가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합니다. 발효 시간은 보통 4-6시간 정도지만 제품 특성에 따라 8-10 시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표로 정한 pH에 도달했는지, 점도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실험실 검사를 통해 그램당 1억 마리 이상의 살아있는 유산균이 존재하는지 확인되면 발효를 멈추라는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발효를 멈추는 방법은 빠른 냉각입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탱크 재킷을 순환하며 열을 빼앗아 43도였던 온도를 4도까지 떨어뜨립니다. 이 온도에서는 박테리아의 대사 활동이 거의 멈추기 때문에 요거트는 사실상 그 시점의 상태로 고정됩니다. 냉각은 빨라야 하지만 동시에 부드러워야 합니다. 너무 급격한 물리적 스트레스는 섬세한 단백질 겔 구조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각 동안 탱크 내부는 천천히 저어져 처음에 하나의 큰 덩어리처럼 형성된 겔이 부드럽게 깨지며 우리가 익숙한 크리미하고 떠먹기 좋은 요거트 질감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하얗고 두껍고 깨끗하게 톡 쏘는 맛이 나며 한 스푼마다 수십억 마리의 휴면 상태의 박테리아가 살아 있는 요거트 베이스가 완성됩니다. 이제 맛이 첨가되는 단계입니다. 플레인 요거트 베이스는 혼합 탱크로 옮겨져 과일 준비물과 섞입니다. 이 과일 소스는 단순한 잼이 아니라 진짜 과일 조각, 퓨레, 설탕, 천연 향료, 과일 추출물에서 얻은 색소 등으로 이루어진 매우 정교한 제품입니다. 전문 업체에서 생산하며 수분, 산도, 미생물 안전성이 엄격히 관리됩니다. 보통 최종 제품 중 약 10-20%가 과일 준비물로 채워지고 나머지가 요거트입니다. 교반은 과일 조각이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진행되며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합니다. 바닐라 요거트는 바닐라 추출물과 설탕이 더해지고 초콜릿 요거트는 카카오 가루와 추가 감미료가 섬세한 비율로 섞입니다. 각 맛은 균형 잡힌 풍미, 적절한 농도, 유통기간 내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므로 각각 별도의 레시피 개발과 테스트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완성된 요거트는 충전 포장, 라인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고속 자동화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1시간에 수천, 많게는 수만 개의 컵이 생산됩니다. 대형 충전기는 분당 300개에서 1000개가 넘는 컵을 채울 수 있습니다. 빈 플라스틱 컵은 자동으로 분리 정렬되어 고속 컨베이어 벨트 위에 일정한 강력으로 놓입니다. 이 강력은 서버 모터가 밀리초 단위로 정밀하게 제어합니다. 바닥의 과일 스타일 요거트의 경우 먼저 노즐이 과일 준비물을 컵 바닥에 정확한 양만큼 떨어뜨립니다. 이어서 불과 몇 밀리초 뒤 두 번째 노즐이 그 위로 요거트 베이스를 채웁니다. 이 과정에서 두 층이 섞이지 않고 아래는 과일, 위는 요거트인 상태로 유지됩니다. 용적식 계량 시스템은 각 컵이 목표 무게인 150mg 또는 그와 비슷한 양을 플러스 1g 정도의 오차 안에서 받도록 보장합니다. 컵이 채워지는 동안 인라인 무게 센서는 무게를 재고 금속 탐지기와 광학 센서는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컵은 자동으로 분리되어 재활용 라인으로 보내집니다. 채워진 컵은 밀봉 스테이션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가열된 금형이 알루미늄 호일 뚜껑을 컵 테두리에 눌러 붙입니다. 열은 호일의 안쪽에 도포된 식품용 코팅층을 녹이고 압력은 이를 컵의 플라스틱과 융합시켜 외부 공기와 수분 교환을 완전히 차단하는 밀봉을 형성합니다. 그 위에 다시 플라스틱 덮개가 씌워져
추가적인 보호층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고속 잉크젯 프린터는 각 컵의 생산 일자, 유통기한, 배치 번호를 인쇄합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품을 추적하고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후 컵은 기계적으로 정렬되어 골판지, 상자나 수축 포장된 멀티팩으로 포장됩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로봇 시스템이 담당하며 사람은 주로 설비 감독과 점검만 수행합니다. 포장 과정 내내 품질 관리팀은 몇 분 간격으로 제품을 샘플링합니다. 미생물 시험에서는 요구되는 양 이상의 유익한 유산균이 살아있는지, 유해 미생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화학적 분석은 pH, 지방 함량, 단백질 수준, 당 농도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관능 검사입니다. 훈련된 패널 요원들이 요거트를 직접 맛보며 외관, 향, 질감, 맛을 기준 제품과 비교합니다. 표면은 반짝이고 고르게 매끄러운지, 알갱이나 덩어리가 없는지, 향은 신선하고 과하게 시지 않은지, 단맛과 산미는 조화를 이루는지를 꼼꼼히 체크합니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배치는 출고가 중단되고 원인을 조사한 뒤 제공정에 넣거나 폐기됩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농도와 질감입니다. 너무 묽으면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발효가 덜 된 것이고 지나치게 단단하면 과발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상층에 물이 고여 보이는 유청 분리 현상은 안정제나 공정 조건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모든 검사를 통과한 완제품은 거대한 냉장 창고로 옮겨집니다. 이 창고 안은 약 4도로 유지되며 수많은 팔레트에 쌓인 수백만 개의 요거트 컵이 보관됩니다. 보관 기간은 보통 며칠에 불과합니다. 재고 관리 시스템은 각 팔레트에 부여된 바코드 널 라벨을 추적해 먼저 만들어진 제품이 먼저 출고되도록 FIFO 관리합니다. 그 다음은 유통 단계입니다. 냉장 트럭이 공장에서 요거트를 싣고 나와 각 지역의 물류 센터로 옮깁니다. 이 센터 역시 대형 냉장 창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후 소매점으로 배송되면 마트의 냉장 진열대는 1~4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며 요거트를 보관합니다. 이 모든 이동 경로에는 온도 기록 장치가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몇 도였는지 데이터가 꼼꼼하게 남습니다. 잠시라도 산곤에 방치되면 휴면 상태였던 박테리아가 다시 활발하게 증식하고 제품이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요거트 산업은 거의 모든 소비자의 취향과 식단에 맞춘 제품들을 제공합니다. 고단백 요거트는 1회 제공량에 15g 30개 단백질을 담아 단백질 보충제와 경쟁합니다. 락토스를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락타아제, 락타세, 효소를 처리한 무, 치루, 우, 유당 요거트도 있습니다. 코코넛, 아몬드, 콩, 귀리 등 식물성 원료로 만든 비건 요거트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만 식물성 우유에는 카제인이 없어 자연적인 젤 구조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안정제와 가공 기술이 필요합니다. 유기농 요거트는 합성 호르몬이나 항생제를 쓰지 않은 소의 우유로 만들며 그릭 요거트는 발효 후 유청을 걸러내 단백질 농도를 높이고 질감을 더 진하게 만듭니다. 마시는 요거트는 발효 후 별도의 균질화를 통해 흐르는 액체 상태로 만들고 병에 담아 유통합니다. 이 모든 제품군을 유연하게 생산하려면 공장은 놀라운 수준의 자동화와 레시피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백 종의 제품 레시피가 공장 컴퓨터에 등록되어 있고 생산 라인은 제품을 바꿀 때마다 자동으로 온도, 시간, 혼합 비율, 충전 용량 등을 조정합니다. 연구의 최전선에서는 발효에 사용되는 박테리아의 유전체를 분석해 산 생성, 향미 물질, 점도와 질감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더 부드럽고
더 풍부하고 혹은 특정 건강 기능을 강화한 맞춤형 균주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포장 기술 역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짜먹을 수 있는 파우치형, 토핑과 요거트를 나누어 담는 이칸 컵, 사용 후 퇴비화 가능한 친환경 소재 등 편의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 중입니다. 세계 곳곳의 전통 발효식품에서 새로운 유산균을 찾아내 그 균들이 기존 요거트보다 더 강한 프로바이오틱 효과나 독특한 풍미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이어져 온 요거트 발효의 과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연구 분야인 셈입니다. 현대 요거트 공장의 생산 라인 한가운데 서 있으면 식품 산업의 가장 흥미로운 역설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눈앞에는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탱크, 수백 기압의 압력을 만들어내는 균질기, 초당 수십 개의 컵을 밀리미터 수준의 정확도로 채우는 충전기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억, 수천억 원이 들어간 최첨단 설비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작은 미생물들이 당을 먹고 산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뿐입니다. 수천 년 전 사막을 걷던 목자의 가죽 주머니 안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변화가 이제는 철저히 통제된 환경에서 하루에도 수십억 번씩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요거트 컵의 알루미늄 뚜껑을 벗기고 차갑고 톡 쏘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그 순간 사실 당신은 통제된 발효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생물의 대사산물이 정교한 관리와 과학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풍부한 영양을 가진 음식으로 바뀐 결과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 한 컵의 요거트에는 수천 년의 문화적 진화, 100년이 넘는 과학 연구, 수많은 설비 투자, 그리고 몇 시간의 발효 과정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하얗고 부드러운 작은 디저트일 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이 살아있는 생물을 길들이고 제어하고 협력하게 만들어 온 문명의 역사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세계가 함께 숨어 있습니다. 요거트는 이런 복잡함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차갑고 크리미하고 새콤하며 수많은 박테리아를 품은 채 누군가에게 먹히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작고 평범해 보이는 컵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음식 안에 얼마나 거대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숨어 있는지를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